해외 골프장 얘기를 좀 해보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후도 다를 수 있고 위치도 다르니까. 근데 해외 골프장의 잔디 관리는 과연 어떨까? 좀 수준이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8월 기준 연간 이제 8만 명 정도를 주로 이제 내장객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제 3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000명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 일본이라든지 뭐 뉴질랜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코스 관리를 관리하는 인력이 한 3, 4명 정도 분이 되지는 않고, 그 외에 이제 정직원 3명이지만은 또 이제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쓰는 인원들이 별도로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아까 이제 8만 명 우리가 18월 기준으로 한 해 8만 명 정도 내장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해외랑 비교하니까 우리가 많긴 많네 이게. 나라마다 또 기후와 토양에 따라서 또 다른 코스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스콜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배수에 제일 집중을 두고 코스 관리를 하는 거가 있고요. 바닷가에 이 면에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바닷가는 보통 그 염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에 있는 물들이 더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잔디 자체를 소금에 좀 강한 인내성을 가지고 있는 잔디, 파스팔룸이라는 잔디가 있는데 그런 파스팔룸을 페어웨이에도 깔고 그린에도 깔아가지고 그런 잔디를 대체해서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샌드벨트 지역, 이 멜버른이나 이런 지역 보면은 강수량이 워낙에 적어요. 강수량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2011년인가 이 프레지던트컵이 열렸을 때 당시에 이 인터내셔널 팀의 캡틴이 그렉 노먼이었는데 이 시험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물을 그린 바닥에 이렇게 뿌렸는데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린이 딱딱한 거죠. 토양 자체가 딱딱하고 기후가 안 오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그 마스터스 코스 오거스타 내셔널은 우리가 알듯이 그 통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뭐 송풍기가 다 작용을 맞습니다. 한다. 모든 예. 그린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온돌 시스템을 깔듯이 그린 밑에 보면은 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왔다면 거기서 이제 그 호스를 통해서 비를 빨아들여 가지고 금방 이 그린에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면은 따뜻한 기운 때문에 눈이 금방 녹아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냉난방 시스템의 그린을 만들어내는. 돈이 이제 좀 많이 들겠네요. 맞습니다.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게 좀 뭐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되면 초기에 시설에 돈은 많지만 사계절이 있는 곳에는 또 좋겠네요. 네. 일부 축구장에서도 그런 이제 그 히팅 시스템을 좀 도입을 좀 하는데 전체는 도입하지는 못하고요. 일부 이제 골키퍼 앞쪽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도 부분적으로 시험 삼아 도입한 그런 축구장도 있습니다. 축구장도 골 에어리어만 하는데 18홀 이상 있는 골프장을 하기에는 네. 좀 경제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설치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그 유지 관리 비용이 결코 관리하는데. 적지가 않습니다. 네. 바람 불면 정리가 된다거나.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 문제와 함께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리 방법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친환경, 그러니까 화학 그 제품들을 이제 쓰지 않고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미생물로 된 비료라든지 또는 이제 식물에서 추출된 이제 천연 물질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물학적 농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에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세 종의 잔디만을 혼재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빌은 전혀 사용을 하지 이제 않는 걸로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잔디 이 초종을 두세 개를 섞게 되면은 서로 보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A라는 그 이 품종이나 어떤 A라는 초종이 병에 약하다고 그러면은 B라는 초종이 강한 병을 넣어줌으로써 서로 보완을 해주는. 그러니까 농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일부 방제 효과를 어느 정도는 거둘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또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잔디 특히 그린이 엉망이면은 한 소리 하는데 코스 관리팀들이야 자기 자식처럼 다 관리를 하고 가슴 아파하겠죠. 여러 가지 그 이외의 문제들도 있고 한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지난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문 골프장이라는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리가 다른 것인지 또 유지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또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명문 골프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조건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명문 골프장들은 신미성이 먼저 뛰어납니다. 그다음에 보기 좋은 예, 곳.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품질이 항상 일정하고 품질이 항상 뛰어난 그런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운영 방식에서도 팀을 많이 받지 않고 이런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은 팀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비스 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차별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절기 너무 이제 온도가 높을 때 이때는 이제 휴장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 3일 혹은 일주일 이제 골프장마다 좀 다른 차원이 있겠지만은 다른 이제 그 일수가 있겠지만은 휴장을 통해서 잠시 정비하는 시간을 그렇게 좀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권이 비싸거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고 해서 명문이 아니고 일단 소비자들이 만족하면 그게 명문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좋은 골프장은 페어웨이를 좀 이 한지형 잔디를 많이 깔는 경우가 있는데, 역발상으로 어떤 골프장, 강원도에 있는 P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색 대비를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요. 페어웨이는 오히려 중지 한국의 난지형 잔디를 깔고 옆으로 한지형 잔디를 심어가지고 가을 늦가을이 되면은 그 페어웨이는 노랗게 노란데. 변는데 옆은 파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관리비는 좀 더 여름에 좀 강하니까 관리비는 더 줄이면서도 색 대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발상을 이용한 잔디 관리, 잔디 초종을 다르게 한 운영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잔디 전문가시니까 골프장의 반 이상이 이제 그린에서 승부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는 아니지만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벤트그레스가 많지만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중계를 많이 보니까 벤트그레스는 착 좋은데 버뮤다는 뭐 생장점이 다르니까 어떻다. 물이 있는 쪽으로 잔디 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잔디 그 그린 위 잔디에 한 잔디 결에 관한 이야기, 잔디 결이 뭔지 어떤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걸 좀 알려주세요. 잔디 결이라는 것은 이제 역결이냐 순결이냐 역결, 얘기를 순결.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어느 방향으로 누워 있느냐. 예, 가끔 우리 뭐 축구장이나 뭐 이런 골프장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한쪽 라인은 연한 녹색을 띠는데 예, 반대쪽 페어웨이나. 라인은 예, 페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반대쪽 라인은 좀 진한 이제 녹색을 그렇게 띠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잔디 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잔디는 이제 앞면하고 뒷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잔디가 녹색을 보이는 이제 이유는 잔디 체내에는 이제 엽록소라는 게 있습니다.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이제 햇빛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열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기작을 하는 엽록소가 있는데, 이 엽록소는 청색광하고 적색광을 잘 흡수하지만 녹색광은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녹색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잔디를 이제 깎아주게 되면, 깎는 방향으로 되면은 잔디가 뒷면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그게 순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뒷면이 올라오기 때문에 뒷면이 훨씬 더 엽색이 옅기 때문에 연한 녹색을 띠고, 반대로 반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앞면이 이제 주로 많이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엽색이 더 진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의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덜 파란 게 순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란 게 역결. 예, 맞습니다. 녹색이 진한 게 역결입니다. 벤트그라스 말고 버뮤다 그라스는 뭐 물이 있는 곳으로 눕는다, 해가 있는 곳으로 눕는다, 이런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도 일부 좀 맞지만은 이제 깎는 방향이 더 많이 작용을 깎는 하고요. 방향. 한정 잔디는 엽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질감이 나타나는데, 한국 잔디라든지 버뮤다 그라스, 난지형 잔디는 엽이 좀 이렇게 까칠합니다. 그래서 깎을 때 보면은 이렇게 결이 쉽게 잘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PGA 대회들 보면은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은 좀 남부지방에 이 난지형 잔디, 버뮤다 그래스를 그린에도 깐 그런 코스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오후에 이제 그래스가 좀 더 잘하는 경우에는 선수들이 공이 좀 가다가 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백스윙을 하고 백스트로크를 하고 이제 스피드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 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엽이 넓은
잎이 넓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이 난지형 잔디의 특징 때문에 나오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서양 잔디는 찍어치고 우리나라 잔디는 쓸어쳐라 이런 얘기 들은 그건 뭐 뿌리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잔디에 대한 생기의 특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네. 예, 그런 말들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 잔디는 잎이 굉장히 경도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잔디가 그러니까 볼을 올려놔도 받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서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잔디는 볼이 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한지형 잔디는 상당히 좀 짧게 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잎에 대한 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물리는구나. 볼을 놓게 되면은 땅하고 많이 밀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착이 된 상태에서 쓰러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뒷땅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깎아쳐라 아니면은 찍어쳐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한국 잔디는 볼이 떠 있기 때문에 잘못 찍어치면 플라이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잔디는 좀 쓸어쳐라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잔디의 이 자라는 방식이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지형 잔디는 이렇게 수직병으로 밑으로 이렇게 잔디가 뿌리가 내리는 반면에 난지형 잔디는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수직으로 자라는 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지를 딱 했을 때는 이만한 10,000원짜리 디봇 자국 같은 게 떡떡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한국 코스 중지가 있는 코스에서는 그런 디봇이 크게 나오기가 좀 힘든 거죠. 그 이유는 수직경으로 자라는 뿌리를 가진 한지형이냐 아니면 옆으로 자라는 이 난지형 잔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리 디봇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넓적한 디봇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찍어라 쓸어라라는 얘기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조선 잔디나 우리나라 잔디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고 네, 맞습니다. 서양 잔디는 좀 박혀 있는 예, 느낌 예, 이런 맞습니다. 차이고 예. 그건 우리가 알아서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네, 적당한. 일부 한국 잔디도 짧게 깎는 경우에는 약간 좀 찍어쳐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잔디도 네, 굉장히 짧게 짧을 키우는 때나 짧을 뿌리와 때는, 가까울 때. 예, 맞습니다. 네. 그렇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고 그때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디봇 나면 그러니까 그걸 갓대짱이라고 그러나 네. 붙이면 살아난다는데 잔디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국 잔디는 이제 쓰러치면은 아무리 디봇을 내려고 해도 생장점까지는 안 가는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잔디는 말씀드렸듯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생장점이 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생장점이 없는 것들을 붙여봤자 이건 죽을 그렇지.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근데 생장점이 있는 잔디 디봇을 올려놓게 되면은 뿌리를 이제 기온만 잘만 맞으면은 뿌리를 내려서 다시 재생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지형 잔디에서 샷을 하고 나서 디봇이 났을 때 디봇은 제자리에 놓고 발로 밟아주면 충분히 좋은 것이고 그게 벤티그라스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 난지형 잔디나 중지가 있는 코스에서는 중지는 그렇지 그냥. 않아도 충분히 이제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서 쓰러치고 서양 잔디는 찍어라가 그런 느낌에서 와. 그러면 얼마 만에 이게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거죠? 모래를 뿌려준다거나 했을 때. 이게 참 난해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지형 잔디라 하더라도 발화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잔디마다. 예, 잔디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라이그레스는 한지형 잔디 중에서 발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씨앗에서 싹이 틉니다. 그다음에 벤티그레스는 한 10일 정도, 10에서 12일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켄터키 블루그레스가 더 약 한 14일에서 21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싹이 트고 나서 보통 이제 잔디 잎이 4개 내지 5개 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독립 영양 생장을 해서 잔디가 이제 분열을 하고 새로운 개체를 이렇게 생장시킬 수 있는데 그 정도 나오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싹이 트고 나서 보통 한 20에서 30일 이상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 하면은 그 시점으로 해서 역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뭔가요? 종자를 넣게 되면은 이 종자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주지 않고 마르게 되면은 이 잔디가 올라오다가 죽게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더 이상 알려면 잔디는 너무 종류만큼이나 우리가 일반 지금 얘기한 것만도 수많은 잔디 종류가 있을 것이고 또 조금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니까 일단
왜 이렇게 잔디 관리가 어려워졌고 어떤 방법들이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정도가 오늘 여기까지일 것 같고 오늘 우리 장덕한 부사장님 나오셨으니까 클럽하우스 나오셨으니까 뭐 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클럽하우스에 출연하신 거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이제 여러 이제 그 골퍼분들이 운동하고 계시는 그러한 이제 그 골프장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코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잔디를 깎고 비료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운동을 하실 때 그런 분들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골프 대회하고 시상식 하면 이제 우승자들이 항상 코스 관리팀에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코스 관리하는 분들은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달간의 그 노고가 싹 눈앞에 사라진다.